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 골드만삭스가 5조 원을 이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5조 원을 매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왜 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미친 듯 매수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다시피 이 5조 원이라는 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삼성전자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골드만삭스의 이 거래원의 이 매매 흔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이전에는 얘기를 안 할게요. 여기 이전에는 아마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래도 매수한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 구간은 무시한 거예요. 이 구간은 무시하고 우리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는데 이 구간에서 본격적인 매수를 누가 하고 있다? 골드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지금 보면 알겠지만 현재 이 매도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이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의 주도는 골드만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4,500만 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굳이 다 합치겠다고 하면 한 5, 6천만 주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여기는 언급하지 않겠고, 이 부분만 이제 합치면은 이게 한 300만 주, 200, 한 6, 70만 주, 200만 주 근방에 다 해가지고 이게 한 4,500만 주에서 5천만 주 정도가 나와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중요한 게 이 구간에 그래서 삼성전자 골드만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얘네 평단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던 그 시점 9월 달부터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9월의 최저와 그 다음에 최근의 최고를 연결해서 중앙값을 잡으면 약 10만 5천 정도가 나옵니다. 10만 5천 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냥 4,500만 주에다가 이제 10만 5천을 곱하면 약 4조 5천억이겠죠. 근데 아까 제가 5천만 주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냥 약 우리가 그냥 5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걸 물론 골드만삭스가 다 샀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골드만삭스라는 창구잖아요. 골드만의 창구.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거를 다 5조 원치 다 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플러스로 뭐까지 들어가느냐. 패시브라든지 액티브에 대한 대형 자금이라고 해서 이 골드만 같은 투자 은행을 메인 창구로서 쓰는 글로벌 자금들이, 큰 손들의 자금들이 골드만 창구를 통해서 샀다라는 거예요. 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골드만이 이거를 5조 원 다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골드만은 한 주도 사지 않고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큰 손들의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뭐 한다. 얘네들만 5조를 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골드만이 되었던지 골드만 창구를 이용한 특정 어떤 큰 손의 글로벌 자금이 되었던지 지금 뭐를 이야기한다?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9월 이후에 공격적인 매수를 절대적으로 철회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겠다? 공격적인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2월 17일 당장 한 달도 안 돼서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고정을 했어요. 14만 원으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14만 원 돌파가 나왔죠. 14만 원대 근방에 오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꾸준하게 들어올 수도 있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와중에도 전체적인 외국 계좌에서는 이제 매도가 나오는데, 골드만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오히려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특히나 목표 가격을 돌파했음에도 매수를 한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냐고 하면은, 골드만은 지금 목표가에 도달해놓고 보니까 그럼에도 이거는 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외국계 매도가 나오는데도 매수를 하잖아요. 골드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 현재 골드만 입장에서는 자, 보다시피 외국계 자금이 계속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팔면서도 골드만의 비중은 늘어난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때 유입됐던 이때 이제 골드만의 자금도 있겠지만 다른 이제 대형 증권사들의 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계. 이때 들어왔던 뭐한다 단기 패시브적인 자금을 소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들어왔던 다른 외국계 계좌는 차익을 하는데 이 차익 물량을 다 뭐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 선에서 물량을 최대한 골드만이 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골드만 같은 경우는 이게 골드만 창구를 이용하는 글로벌 어떤 투자자가 되었던지 아니면 골드만이 되었던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글로벌 대형 증권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투자은행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겠죠. 긍정적. 특히나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골드만이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다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최근 리포트를 보면 나와요. 이걸 보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골드만삭스가 이렇게까지 투자하는가? 골드만삭스가 2026년도에는 5억 달러 이상 이제 약 700조 원 정도 투자 설비 캐펙스라 해가지고 투자 설비에 대한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이유, 긍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를 써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24년도는 뭐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었고 25년도에도 그렇지 않은데 한 25년도 이제 아까 그 얘기했죠. 9월이 다가오면서 9월쯤부터 골드만의 공격적인 매수가 시작됐다고. 급격하게 뭐가 늘어나요? 26년도에 투자에 대한 26년도는 아직 오지 않은 해였잖아요. 그러니까 26년도에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될 건지 24년부터 25년 중에 이 그 흐름 예측 변화예요. 근데 이제 9월이 다가오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 캐펙스 투자 설비에 대한 예측이. 그만큼 앞으로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I 기업들이 지금 뭐 하기 시작한다. 인프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할 거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골드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그 AI 기업들의 이제 주가에 대한 그런 가치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1에 근접할수록 우리가 한마디로 뭐 테마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어떤 2차 전지가 움직이면은 너도 나도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1에 근접할수록 AI 기업들이 같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25년 거의 피크까지는 거의 정말로 테마를 타고 같이 움직였다 보면은 이제 25년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갑자기 급락하죠. 거의 0.2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어느 순간 AI 기업들의 주가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다? 1차 옥석 가리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캐파는 굉장히 확증할 건데 이 투자 자금은 굉장히 확정할 건데 이 옥석 가리기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테마로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골드만이 최근에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많은 투자들은 AI 도입이 긍정적으로 경제 생산성의 성장을 촉진하고 점점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여기도 하시면 AI 인프라 기업의 지금 주식 상승은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까지는 AI 인프라 기업들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단기 수익 수혜자들로 인해 가지고 AI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라는 이런 것들로 인한 기업들이 돈을 먼저 벌었다. 돈을 버는 상태다라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연초 44%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주당 예상치보다 9% 예상치보다 증가한 수치와 비교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주가가 이제 이 컨센서스 당시의 실적에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AI라는 기업의 테마를 가지고서 오히려 그 주가가 더 먼저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느냐? 이제는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옥석 가리기. 이들 기업들 중 일부는 주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 그룹에 속해 있어 최근 몇 달간 AI 기반 매출 성장을 아직 실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아까 이제 보여줬던 그래프가 같이 움직인다 해서 0.8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0.2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고 모든 주가가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AI 플랫폼과 같이
이런 AI 기반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실제로 매출이 이익 연결된 기업이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시장은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700조 원에 달하는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진행될 건데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실제 매출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기업이 살아남을 거라는 이 리포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는지, 골드만이 왜 삼성전자 매수하는지 이걸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골드만이 바라보는 이 삼성전자의 입장을 본다라고 하면 모든 게 충족됩니다.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기업이에요. AI 서버의 핵심입니다. 필수적인 핵심인 D램이라든지 HBM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수요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AI에 대한 설비 투자 굉장히 나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수혜인가 보면은 얘네가 단발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HBM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세대를 교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HBM에 대한 이런 수요는 꾸준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고요. 그래서 HBM 세대 교체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이 발전해도 뭐한다. 얘네도 그만큼 발전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될 거다. 그 다음에 단가라든지 물량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삼성전자의 HBM 역시도 뭐가 됩니까? SK하이닉스처럼 이제는 이제 공급 부족 물량 형상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 SK하이닉스에서 선택할까 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급이 부족해요. 부족한 공급은 누가 채워야 된다? 삼성전자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인 거예요, 강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 3단계 아까 글로 표현했던 이 세 가지 모든 것들, 골드만이 말하는 모든 수혜자의 정중앙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골드만이 매수하는 이유가, 사실 골드만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하지만 얘기했죠. 골드만을 통한 어떤 글로벌 투자자일 수도 있고 골드만일 수도 있고 둘이 같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 때문이다? 이런 부분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골드만이 바라보는 이 3단계가 깨지는 순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도망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깨지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비 투자가 하락해야 돼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 하락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HBM에 대한 성장 둔화, 이것도 지금 당장 아니에요. 메모리 가격 사이클 하향 둔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단발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깨져야 되는데 이게 자금 운용하는 애들이 이제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향후 몇 년간 더 지속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2년에서 3년은 더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단발성으로 이게 깨질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삼성전자를 매도할까 말까, 도망갈까 말까를 고민할 때는 외국인의 수급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이 네 가지를 매일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얼마든지 더 들고 와도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가격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대략적으로 이 외국인의 평단가가 한 10만 5천 원 정도 골드만 평단가 맞춰져 있다고. 그냥 우리가 최고 잡으면은. 그럼 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10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이제 단기 외국인들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상향은 계속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는 게 공격적인 매수를 하라 해서 지금 갔다가 전재산을 올인하라는 게 아니고 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매수 물량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외국인이 매도할 때 빠지는 구간에서 조금 분할 매수 접근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분명히 도움될 거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말했지만 제가 늘 지금 한 달 정도 1월 달에 이제 단타 관련해가지고 이런 체험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보면은 상보를 접근해서 우리가 또 매도했죠. 그래서 지금 매도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 한 주 이미 미스터블루 2%, 삼진식품 2%, 테라뷰 약 3%, 사이닉솔루션 2%, 상보 3%에 대한 수익을 달성했어요. 이번 주는 운이 좋게도 모든 종목 올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한 달 정도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실시간 단타 혹시나 필요하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링크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